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발칵 뒤집어졌으며 192석 아무것도 못한다. 이정년, 윤석열 대통령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 이번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공산당 이 쪽수를 믿고 입법 독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라고 강조했지요. 저렇게 거야라지만 대통령의 고유권은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80석이나 만들어졌는데 대체 뭐 했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타라 하죠. 이재명 당시 대표가 22대 국회에서는 달라지겠다고 초장부터 풀 악셀을 밟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고작 2달 만에 벌써 또다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더니 지난 총선 때도 180석을 줬는데도 뭘 했냐라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 다음 날 열린 선대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대여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워크숍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월, 화요일엔 상임위, 수, 목요일엔 상임위 소위,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한 중점 추진 법안만 무려 57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 특별법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45개에 이르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자당 위원들도 동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지난달 곽상원 위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원내 부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려기간 및 법안 소위 심사 등 기본 절차도 생략한 채 줄줄이 초고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개원 당일
5월 30일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은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6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9일 만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거의 자체 패스트트랙 수준입니다. 1호 당론 법안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도 7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8월 1일 본회의도 물론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고요. 방송사법도 모두 같은 방식, 비슷한 스피드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입법 독주의 거부권으로 반사. 이렇게 본회의까지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 밖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형 장벽이 있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 또 폐기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름 휴가 중이지만 휴가 중에도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출장 중에도 전자결제로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분인데 휴가 중이라고 못할 것 없겠죠. 민주당은 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이미 21대 때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특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여권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사례와 비교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이상 빅딜이 아닌 일상처럼 되어가는 듯 합니다. 입법 독주하는 야당과 거부권으로 막는 대통령, 지금 현재 강대강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또 거대 야권을 향해 쫄리면 뒤지시던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계산하거나 여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민주당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지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실제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법률을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법을 통과시키면 뭐하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라는 불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라는 국회를 표방하며 밀어붙였건만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만은 민심에도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7월 넷째 주, 민주당 지지율 7월 넷째 주, 4주 27%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7월 넷째 주 27%로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모두 보이콧, 한채, 허구한 날 필리버스터만 해대는 국민의힘의 같은 기간 지지율은 35%로 총선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 오르겠네요. 소득 없이 167시간 청문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상임위별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문회도 열고 있습니다. 개원 직후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하자 이들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토록 벼르던 청문회들도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껏 채택한 핵심 증인들이 죄다 불출석하는 탓에 새로 나오는 팩트도 없고 여야 위원들끼리만 밤늦게까지 싸우다 서로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거 명령과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 등뿐입니다. 과방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유례 없는 3일 인사청문회를 벌였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기어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안과 KBS 이사진의 추천안을 의결했죠. 스코어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또 진 겁니다. 거야와 대통령실이 꼬리 물기 하듯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북한은 수차례 오물풍선을 쏴댔고 세스퐁크는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는 법안 논의와 처리의 기본 단계인 소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상임위, 소위를 열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하기는커녕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맡는 건 결국 민주당입니다. 180석일 때도 한 개 없더니 192석을 얻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건 다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무능하고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또 다른 문제고요. 국회의장부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한 원내 일당에겐 그만큼 책임지고 입법부를 이끌고 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권자들이 192석을 만들어 줄 때는 여당을 잘 설득해 꼬인 실타래를 잘 풀어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답식으로 끝장까지 싸우라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후보가 다시 민주당 사령탑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진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 전략을 재수립할 때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정년 전 위원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인지 입이 다 나왔지요. 보시겠습니다. 마치 무슨 당 대표라는 자리는 무슨 대권 문화, 그야말로 대권으로 가는 자리로, 그런 자리입니까 당대표가? 얼마든지 대선 후보는 또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대표가 그야말로 자기 대통령 자리나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맘대로 당을 주무르려 그러고 완전히 개인 카리스마, 사당화를, 당대표만 되면 사당화를 하려고 그래. 마치 자기 당인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14번이나 바꾼 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은 절대 누구 당도 아닙니다. 사당화가 돼서는 안 되고 당원들은 그걸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지금 당대표이지 대권 주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와 말하자면 그런 걸 주지 않도록 당정 용산이 하나가 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도록 하는 것에 더 몰두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정년 전 의원이 한동훈이를 들이깐 거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궁이었어요. 왕궁. 정말 넘볼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가장 힘있고 무섭게 몰아치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비밀주의, 폐쇄주의에 완전히 덮여져 있고, 그러면서도 다 불행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폐쇄의 상징, 부정부패 상징으로 생각했었던 청와대를 윤석열 대통령은 화끈하게 나왔어요. 단 하루도 걸로 안 갔어. 아주 그걸 탁 나와서 지금 그걸 실천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가 아니라 역사의 한 권이 끝나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제2권 역사의 다른 책이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 알수록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의 인내력에 대해서 아주 놀랍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과 비난과 이런 걸 받으면서도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대한 대응 때에도 규정과 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누구도 시위 뭐 하고 뭐 맘대로 해라, 파업이고 뭐 다 해라. 대신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딱 법대로 회계장부터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딱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이것을 옛날 앞선 정권들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대응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모든 그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한 그런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행스럽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 알수록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의 인내력에 대해서 아주 놀랍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과 비난과 이런 걸 받으면서도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대한 대응 때에도 규정과 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누구도 시위 뭐 하고 뭐 맘대로 해라, 파업이고 뭐 다 해라. 대신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딱 법대로 회계장부터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딱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이것을 옛날 앞선 정권들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대응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모든 그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한 그런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행스럽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